자, 이번 시간은 유어온핏에서 처음 선보이는 시리즈 되겠습니다. 유어온핏의 시리즈라고 하면 보통 5편을 이제 단위로 해서 시리즈물로 만들곤 했는데, 이 시리즈는 5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해서 해 나갈 시리즈이고요. 유어온핏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패션 기업이다, IT 기업이다. 패션 분야에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르시는 일반인들 간에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양장점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조금 빈정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튼, 유어온핏의 그 온필러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데가 좀 처음이다. 유어온핏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유어온핏을 만들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물론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못 벌면 이 사업이 영위가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뭔가 다른 무언가를 더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죠. 최근에 보면은 넥슨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제 여러 중국의 큰 업체랑 이제 이런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게 결국엔 돈만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랑 조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향후에 벌어질 거라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요, 유어온핏 같은 모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어온핏을 만들게 됐는지, 그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문학.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라는 어떤 부분하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떠나간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옳은 얘기는 누구든지 합니다. 바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걸 현실에 접목시켜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하고 인문학을 합쳐서 비즈니스 인문학,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인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 인문학 시리즈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릴 얘기는 가치 대 가치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일단 가치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라운지나 이런 데서 가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한동안은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어떤 비즈니스, 어떤 투자, 이런 쪽에서 보면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밸류 인베스트먼트라는 가치 투자. 거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가치 투자. 그러니까는 평가절하된 데에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회사가 이제 고속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밸류 인베스트먼트라는 거기에서의 가치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책을 좀 많이 봤다 보니까, 보다 보면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라든지 어떤 사례를 갖다가 드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퀘션 마크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쪽에서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검정 설탕물, 물론 설탕물은 아니죠. 근데 검정색인 건 맞고요. 검정 설탕물에 투자를 하는 게 무슨 투자가 있느냐. 저는 이제 이 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밸류라고 하는 거는 오직 돈입니다. 그 어떤 생산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 실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논하지는 않죠. 오직 이걸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벌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마심으로 인해서 청량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뭐 굳이 따지고 든다면은.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명품, 이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바람직한, 그러니까 그 바람직한 욕구 해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자체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가치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물론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만 결국 최고가 되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의 이런 가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금융가들, 소위 말해서 음모론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가들, 대부분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갖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치다. 이게 가치다. 그래서 보면은 그 경제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이게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밸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라운지에서 많이 얘기했던 이 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엔트로피가 증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배치가 되는 데 있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가치는 오직 밸류 이꼬르 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겠지만 가끔씩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소설이나 이런 거 말고 조금은 교양서적 중에서 좀 읽어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돈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은 참 어떻게 된 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 물물 교환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어떤 결정을 한 하나의 수단이 됐던 돈이라는 게, 돈이 종속돼서 돈이 목적이 된, 수단과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온필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 상식, 사람이기 때문에 응당, 상식이라는 게 자본주의 상식. 고객이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고객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본주의 상식입니다. 예,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서 그게 값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마진율을 챙기면서 저희가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고객 대우를 받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는 그런 분들한테는 옷 제작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왜냐면 값과 을의 관계가 아니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믿고 해주시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객 대우라, 고객이란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말, 유어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이라는 거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지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뭔가를 하나 더 가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의 일환이 바로 유튜브 채널로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마진율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자본주의 상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 이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소비자를 기만을 하고 있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업계의 정보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공개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소비자가 똑똑해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비자가 아무리 똑똑해지려고 해도 소비자가 접촉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손해일 수가 있죠.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은. 하지만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하고 저희는 정당하게 어느 정도 마진을 챙겨가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런 걸 좀 더 숨기고 내가 좀 더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취득을 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유어 오온핏 모델입니다. 유어 오온핏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돈만 벌겠다라는 개념보다도 지금 다른 데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만 벌겠다 한다면은 저희가 가격을 저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 차별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다른 데서 150만 원에 판매, 똑같은 걸 갖다가 1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돈만 벌겠다고 하고 가격을 좀 낮추겠다, 가격 경쟁력만 가지겠다 하면 145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걸 갖다가 그냥 원가 입력해가지고 만약에 한 8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80만 원에 팔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 고려 안 합니다. 다른 데서 얼마를 했지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저렴하게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서 그거 원가로 집어넣어서 저희 마진율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만 벌려고 했다고 그러면 절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저렴하게 가져와서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은 똑같은 돈으로 여러 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윈윈이라고 했던 얘기들은 대부분 B2B 거래, 그러니까 서로 제휴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회사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 윈윈이 된다 이런 데만 윈윈을 썼지 정작 소비자들하고 윈윈이 되는 경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기만하고 고객한테는 어떻게 해서는 돈을 더 챙겨 먹으려고만 하지 고객과 같이 커가는 그런 식의 모델은 없었다는 거죠. 소셜 미디어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죠. 유튜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유저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십시오. 인스타그램에서 뭐 사진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죠. 홍보로 돈을 버는 건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유저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곧 서비스가 될 겁니다. 올해 초반에는 유저도 우리 쪽에서 옷을 제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메뉴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건 작년에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더 크다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비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를 저는 좀 증명을 하고 싶은 실험적인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예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 모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어 오온핏을 가장 먼저 하게 된 거는 그만큼 이게 커스텀 메이드다 보니까 자본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어 오온핏을 시작을 한 겁니다. 조금 이런 모델이 이제는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죠. 그러니까는 너무 어떤 자본주의의 그 어떤 상식에 입각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지금 벤처들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이 투자 세계에서도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저게 과연 바람직한 모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합니다. 저는 아무리 사업을 기획을 해도 그런 식의 모델은 기획을 못하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어 온핏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데 거기에 지금 세상에 좀 잃어버렸던 좀 생각지 않는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도외시했던 그런 가치들을 좀 녹여서 사업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호응을 안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 있는 거는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막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업계를 비판하고 뭐 어떻게 보면 업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깐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진심입니다. 예, 저희가 뭐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얘기한 거 그거 진심이에요. 저희가 한 번도 진심 없이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 표현이 과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본주의에서 가치라는 돈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인문학적인 가치.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사업 모델을 인본주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직까지 인본주의 모델이라고 할 만한 그런 메뉴들은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올해 초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유어 온핏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 가치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밸류라고 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부만 축적하는 어떤 금융가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교육의 경제나 경제학이나 경영학에 보면 밸류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쿠얼 돈이다. 돈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니까 가치라는 말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문학 1편의 마지막은 뭐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제가 좀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한 4,000여 편 가까이 봤는데 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봤던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어떤 완성도 이런 것들은 뭐 영화 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는 오직 인문학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어 온핏이 지향하는 바와 잘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이던 그때를 다뤘던 영화지 않습니까? IMF를. 그 IMF라는 단체가 그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금융가들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넥센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다른데 뭐 중국 모 기업에 이제 인수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 거기나 매한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오직 돈만으로서 어떤 그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데다 보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고용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죠.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꿔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 결국에는 그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더 벌게 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 가중을 시킵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한 삶은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자기네들만 돈을 버냐 이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번 사람들은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만 취하고 옳은 말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주의 상식에 맞게끔 그렇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란다는 얘기의 뜻에서 이 첫 번째 편은 그 가치 대 가치, 어떤 게 진정한 가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다뤄봤고, 다음번 시간에도 또 좀 좋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